그 고위급 탈북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통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에 탈북한 고위층 외교관과 김정은 시대에 탈북한 고위층 외교관의 숫자가 거의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북한의 상위 1%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던 자유를 누리고 사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개개인의 삶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대한민국은 그 성공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 증가 추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탈북한 고위급의 북한 엘리트 외교관은 2013년 11월에 대한민국으로 오신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참사로 지냈던 리일규 참사가 있죠. 또 그 전에는 태영호 공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쿠웨이트에서 대사 대리를 지내시다가 오신 류현우 대사 대리도 있고, 리성길 이탈리아 대사 대리도 있고, 많은 외교관들이 2015년 이후에 정말 많이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의 탈북 증가, 또한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 고위급 탈북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통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에 탈북한 고위층 외교관과 김정은 시대에 탈북한 고위층 외교관의 숫자가 거의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정은 시대에 2.5배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것은 우리가 뚜렷하게 증가의 추세로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일 체제에서 엘리트들이 느꼈던 그 삶의 만족도라든가 혹은 이 체제가 앞으로 존속할 수 있겠다라는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즉 엘리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생존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체제, 그러니까 북한 체제 안에 있는 엘리트들이 무조건 김정은 체제가 마음에 들어서 너무나 완벽해서 그 체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들의 입장에서 이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든가 혹은 이 체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든가 혹은 본인의 자녀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 매우 걸림돌이 된다든가 등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김정은 체제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넘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안에 핵심적인 그 이유는 공통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이 김정은 체제 하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이 주로 갖고 있는 불만은 어떤 것일까요? 주로 갖고 있는 불만들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북한의 엘리트들은 다 해외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북한이 외부 세계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합니다. 즉 북한 체제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오로지 그 세뇌를 강요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해외에 나오게 되면은 그 모든 세뇌가 깨지는 것이 3개월, 4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 3개월, 4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이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이라든가 불합리함이라든가 비인도적 행위라든가 반인권적 범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 엘리트들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불만을 넘어서서 가장 큰 것은 신뢰가 없습니다. 즉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러면 신뢰가 없음에도 그 체제를 벗어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김정은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과연 무엇일까? 만약 그 대안이 들어섰을 때 북한이 과연 잘 굴러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신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혹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머리를 푹 숙이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와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런 대안이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존속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안이 훌륭히 김정은 체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한다면 저는 북한은 매우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합니다. 공부를 일단 정말 잘해야 되고요. 정말 잘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 시험의 문턱을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은 또 특별하게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아니고요. 공부를 잘하는 것과 어떤 경제적인 능력과 혹은 이제 그 집안의 토대가 받쳐줘야만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가면 북한에서는 인생이 펴인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북한 상위 1%의 삶은 어떤가요?
뭐 북한의 엘리트 상위 1%라고 했을 때는 뭐 돈은 많이 벌겠죠. 예, 돈은 많이 벌고 뭐 수십만 달러를 벌 수도 있고 10만 달러가 넘는 대동강변의 아파트에서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호화로운 생활도 할 수 있고요. 또 자녀들은 뭐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든가 이런 매우 고위급 학교들, 매우 그런 상류층 학교들에 보내서 김일성 조합대까지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상위 1%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던 지간에 자유를 누리고 사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그 개개인의 삶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느낀 점이 그런 것이었고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지금 한국에 와서 한동안 지금은 가족도 생겼고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대한민국의 중산층으로서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대학생 때에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살았죠. 북한의 삶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북한에서 살던 때보다는 부족할진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그리고 이 마음적으로든가 혹은 제가 느끼는 그 여러 가지 자유에 대한 그 풍만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만족감을 저한테 줬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엘리트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큰 돈이 있고 그들이 아무리 좋은 뭐 마이바흐를 타든 뭘 타든 단 요만큼도 부럽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들 역시도 한국에 사는 본인들이 매일 보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본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부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포인트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단 요만큼의 자유도 주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불만이 자리 잡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평범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외교관들이 탈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외에 파견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고 북한 엘리트 탈북을 막기 위한 북한의 대응이 있나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북한도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교관들을 파견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어떤 외교를 포기한다는 것과 동치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어떤 외교관들의 탈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외교관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외교관들을 내보내면서 그들의 탈북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하나둘씩 심어두죠. 예컨대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아들 한 명이 있으면 아들 한 명은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한 명은 꼭 북한에 남겨두는 그런 정책을 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그 자녀를 묶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교관들이 이제 해외에 나갈 때는 압니다. 본인들이 만약 한국으로 가게 될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 그것이 어떤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형이라든가 혹은 본인의 뭐 아버지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사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모든 출세길이 막히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은 평양에서 살 수도 없게 되고 다양한 방면으로 압력을 가하고 그들의 평범한 삶을 못하게 막아놓거든요,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을 인질로 삼는 이 북한의 고질적인 그런 압박 때문에 많은 그 외교관들이 탈북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층 탈북이 북한 내부 체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엘리트의 탈북이 이어져야 되고요. 지금까지 물론 우리 기준에서는 꽤 많은 탈북민들, 특히나 엘리트들이 넘어왔다라고 하지만 북한 전체 엘리트의 그 베리에이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고요.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탈북민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넘어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북한 엘리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거든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엘리트들도 주판화를 챙기겠죠. 만약 내가 한국으로 가게 되면 어떤 대접을 받을지 혹은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히 주판화를 굴릴 겁니다. 자, 명백한 것은 북한에서 엘리트였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엘리트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넘어오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제로 베이스가 되고 여기서는 오로지 경쟁에 의해서 자유시장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보다 명확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대한민국은 그 성공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그 노력과 그 정열과 그런 것들을 한국의 시스템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북한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내가 정말 잘 살아보겠다라는 의욕이 있어도 경쟁 관계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기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력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못하는지는 개개인 차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엘리트들 입장에서도 만약 본인들이 한국에 갔을 때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의 그 보상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든다면 그들의 탈북 행렬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라든가 신뢰라든가 그런 것들은 더 균열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즉 우리 체제가 가지고 있는 우월성이 그들한테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전해지는 것에서 매개체는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얼마나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여부가 전해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북한 엘리트임에도 탈북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뭔가요? 뭐 제가 여타 다른 방송들이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의 탈북 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꽤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이 채널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서 살다가 이제 베이징으로 유학을 나갔을 때 유학을 나가서 제가 그 돌아본 북한의 모습, 즉 북한에서 살 때는 몰랐던 그런 북한의 현실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저의 그 충격과 그리고 그 분노와 배신감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탈북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북한 안에 있을 때는 저는 거의 모든 북한 사람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듯 북한 체제가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았고 뭐 김씨일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좋은 지도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흔히 북한 방송을 보면 위대한 영도자라고 꼭 그 경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영도자라는 경어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그 거부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유학을 나와서 인터넷을 접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 뭐 한국에서 온 친구들과 마주 앉아서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뭐 흔히 우리가 언론에서 뭐 엘리트 출신 뭐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엘리트로서 북한에 살았던 그 저의 배경,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과거가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 정당하게 어떤 우리 집안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경쟁, 그 정당한 경쟁의 결과로 제가 그런 부를 누리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매우 기형적인 구조에서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소수로 정해져 있고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았다라는 그런 현실을 마주했을 때 죄책감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그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많이 했었고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좀 해보다가 결국 그 모든 활동들이 발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특집이라든가 혹은 다른 채널에 가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4월쯤에 책을 나오는데요. 자서전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 자서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써 있을 것 같습니다.